자,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업, 바로 S바이오메딕스인데요. 이 회사 재무제표를 쫙 뜯어보면요. 와,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. 오늘 그 줄타기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은요,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, 바로 그 다트에 올라온 공식 사업 보고서만을 기반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딱 공시된 팩트만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런 체크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거지, 공시 자료에 없는 미래 예측이라던가 이런 건 일절 다루지 않는다는 점.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와,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. S바이오메딕스 2025년에 매출이 무려 20% 넘게 뛰었어요. 이것만 딱 보면 와, 회사 정말 빠르게 크고 있구나.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확 꺾입니다. 매출이 이렇게나 늘었는데 영업 손실은 오히려 더 늘어서 무려 83억 원 적자입니다. 적자 폭이 더 퍼졌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이 회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. 아니,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?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손해는 더 커진다니.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?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자,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요, 우리가 딱 4가지 단계로 나눠서 S바이오메딕스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. 네,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. 두 얼굴의 한 회사. S바이오메딕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, 이 회사가 사실상 한 지붕 아래 2개의 회사가 같이 살고 있는 좀 독특한 구조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. 보시면 구조가 아주 명확하죠? 그러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? 한쪽에서는 모 회사가 줄기세포라는 꿈을 향해 돈을 팍팍 쓰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자회사인 에스테팜이 의료기기랑 화장품 팔아서 현실적인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겁니다. 자회사가 돈줄, 그러니까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독특한 구조가 회사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회사를 힘차게 밀어주는 엔진은 뭐고, 또 동시에 발목을 잡는 브레이크는 뭔지 말이죠. 엔진은 확실히 강력합니다. 자회사가 해외에서 돈 잘 벌어오고 있죠. 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요. 이게 회사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에요. 하지만 동시에 브레이크가 아주 세게 걸려 있습니다. 버는 돈의 거의 30%를 연구개발비로 쏟아 부어야 하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, 이게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. 특히 이 브레이크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. 그래프 한번 보세요.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빚. 이게 단 1년 만에 무려 252%가 넘게 폭증했습니다. 지금 이 회사가 느끼는 가장 큰 압박이 바로 여기서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 늘어난 빚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전환사채라는 건데요. 이걸로 118억 원을 조달했어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돈을 빌려주시면 나중에 이 빚을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하는 옵션이 붙은 채권이에요. 당장 돈 구하기는 좋은데 나중에 이게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회사 내부 사정을 봤고요. 이제 시선을 좀 넓혀서 회사 밖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S바이오메딕스를 도와주는 순풍과 앞길을 가로막는 역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긍정적인 소식 순풍부터 보죠. 다행히 시장 상황은 꽤 우호적입니다.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줄기세포 시장 자체가 매년 16% 넘게 쑥쑥 크고 있고요. 또 개발 중인 신약들이 이제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조만간 대규모 기술 수출, 즉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순풍이 있으면 역풍도 있는 법이죠. 이게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.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규제 때문에 언제 발목 잡힐지 모르고요. 특히 2027년까지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면 상장 폐지라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127억 원이나 되는 빚의 이자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순풍과 역풍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?
이 회사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표 하나에 지금 S바이오메딕스의 상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나씩 짚어볼게요. 맨 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, 마이너스 40억 원이죠? 이건 뭐냐? 본업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단기 부채,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67억 원이나 쌓여 있고요. 반면에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보유 현금은 61억 원입니다. 버틸 수 있는 시간이겠죠. 마지막으로 유동 비율은 단기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데 예전보다 꽤 낮아졌어요. 이 네 가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바로 현금, 즉 회사의 생존 시간에 대한 건데요. 지금 수중에 있는 돈 61억 원. 이걸로 매년 40억 원씩 까먹는 이 상황을 과연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두 번째 질문. 이건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. 코앞으로 다가온 67억 원이라는 이 부채의 벽을 과연 위기 없이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요? 보고서에서도 가장 큰 위험으로 꼽는 부분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이 모든 현금 문제, 부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. 바로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과연 제때 터져줄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히든 카드죠.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. S바이오메딕스 앞에는 딱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. 기술 수출이라는 홈런을 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베스트 시나리오. 아니면 임상은 지연되고 계약은 불발돼서 결국 빚더미에 앉아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워스트 시나리오. 정말 극과 극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. 실제로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핵심은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예요. 재무적 압박이 목까지 차오르기 전에 대규모 기술 수출이라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느냐,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과연 블록버스터급 계약이라는 구원투수가 부채 만기일이라는 시간 제한보다 먼저 등판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의 답에 S바이오메딕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